방화와 실화의 죄 377번 방화죄에서 건조물의 의미.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 사건 폐가는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 사실상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이므로 형법 166조의 건조물이 아닌 형법 167조의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이 사건 폐가 주변 수목을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는 정도만으로는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 물건 방화죄에 관하여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78번 방화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해 건조물을 소해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범인의 행위로 인해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했다 하더라도 방화죄에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 (379번) 방화죄의 기수시기.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된다. 독립연소설의 입장이다. 380번 방화죄와 다른 범죄의 죄수관계.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381번 일반 물건 방화죄에서 일반 물건의 의미. 형법 제167조 제2항은 방화의 객체인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보다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무주물이더라도 이를 자기의 범행에 사용하면 자기 물건, 일반 물건 방화죄에 해당한다. 382번 실화죄의 객체.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 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 형성이나 법 창조 행위에 이른 것이라곤 할 수 없어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83번) 중실화죄에서 중과실의 판단. 쟁점: 중실화죄에 있어서의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 연탄 아궁이로부터 80cm 떨어진 곳에 쌓아둔 스폰지요, 솜 등이 연탄 아궁이 쪽으로 넘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스폰지요, 솜 등을 쌓아두는 방법이나 상태 등에 관하여 아주 작은 주의만 기울였다면 스폰지요나 솜 등이 넘어지고 또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여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하고 스폰지와 솜 등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상태로 쌓아둔 채 방치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중대한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384번)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에서 과실과 인과관계 판단.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 사용하던 가스 설비의 휴즈 코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 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 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휴즈 코크를 제거하면서 그 제거 부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주 밸브가 열리는 경우 유입되는 가스를 막을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 가스 유출로 인한 대형 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 폭발 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85번 수리방해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184조 수리방해죄는 제방을 결괴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여 수리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수리라 함은 관계용, 목축용, 발전이나 수차 등의 동력용, 상수도의 원천용 등 널리 물이라는 천연자원을 사람의 생활에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고, 다만 형법 185조의 교통방해죄 또는 형법 제195조의 수도불통죄의 경우 등 다른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형태의 물의 이용은 제외될 것이다. 수리를 방해한다 함은 제방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는 등 위 조문에 예시된 것을 포함하여 저수시설, 유수로나 송인수시설 또는 이들에 부설된 여러 수리용 장치를 손괴, 변경하거나 효용을 해침으로써 수리에 지장을 일으키는 행위를 가리킨다. 나아가 수리방해죄는 타인의 수리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수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령, 계약 또는 관습 등에 의해 타인의 권리에 속한다고 인정될 수 있는 물의 이용을
방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386번) 수리권의 근거. 목리민들이 계속하여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본권 유지의 물을 사용하여 소유 농지를 경작해 왔다면 그 유지의 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수리방해죄를 구성한다. 지금까지 방화죄, 실화죄, 수리방해죄에 관한 표준 판례를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